애니가 시작하자마자 죽은 것으로 시작하는 모치즈키 토야. 그 죽음은 신이 실수로 떨어뜨린 낭래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사죄의 의미로 바로 되살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곳에서는 못 살려주고 대신 다른 세계에서 되살려주기로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토야의 소망과 같이 말이죠. 이 세계에 떨어진 토야는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기능 중 하나, 지도를 사용해 마을을 가보기로 하죠. 그런데 마을을 가던 중 교복을 보고 팔아달라는 상인을 만나고 그 상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와서 옷을 받는 조건으로 옷을 팔아줍니다. 이로써 스마트폰을 제외한 이전 생과 마무리 지은 토야. 노숙은 할 수 없었기에 옷가게 아저씨한테 여관의 위치를 묻고 이동합니다. 여관을 가던 토야는 골목길에서 여자 둘을 발견하고 구하기 위해 무서운 아저씨들과 처음으로 싸웁니다. 이 아저씨들은 토야에겐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고 한 방에 15번 척추가 부러지면서 패배하고 말죠. 빡빡이는 여자들이 처리했습니다. 이틈을 타 은월이라는 여관의 위치를 물어보니 정말 우연스럽게도 이 자매가 묵고 있는 여관이었죠. 그렇게 안내를 받은 여관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자매와 대화를 좀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까 자매가 겪었던 일은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 다음부터는 안전한 길드에서 받기로 합니다. 그 얘기를 대놓고 엿듣고 있던 토야는 자신도 일을 찾고 있었기에 이 자매를 따라가기로 하죠. 길드에 간 것은 좋았는데 글을 읽지 못한다는 핑계로, 아니 글을 못 읽는 관계로 강제 파티를 맺게 된 토야. 그렇게 해서 이 파티의 첫 임무는 간단한 늑대 마물 처치로 가죠. 무기가 없었던 토야는 무기를 구매한 뒤 의뢰를 하러 갑니다. 에르제는 주먹을 사용해서, 토야는 검을 사용해서, 그리고 린제는 마법을 사용해서 늑대 마물을 처치합니다. 임무에서 린제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본 토야는 자신도 마법을 쓰고 싶어 하죠. 그 전에 속성부터 알아봐야 됐는데요. 역시 신의 버프를 받은 사람답게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속성이라는 속성도 있었는데 이 속성으로 게이트라는 스킬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귀찮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토야 일행은 이번엔 몬스터 처치가 아닌 왕도로 편지를 전달해주는 아주 간단한 임무를 맡습니다. 그런 이유로 왕도로 향하던 중 어느 마을에서 소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무사 컨셉의 여자가 다구를 당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싸우는 걸 구경하다가 배고파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나서서 도와주는 토야 일행. 정말 우연스럽게도 이 야이라는 소녀도 왕도로 향하는 중이었기에 같이 가기로 합니다. 토야는 하렘 한 명을 추가한 뒤 왕도를 향하던 중 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지나가던 토야 일행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더 이상 피해는 없었으나 이미 활을 맞아 죽기 직전 하라범이 있었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하라범은 이원을 남기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라범 몸 안 속에 있는 일물질을 마법으로 꺼낸 뒤 큐어 힐이라는 마법으로 치료해주는데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제2의 인생을 사게 됩니다. 구해준 사람이 알고 보니 공작 가문이었고 구해주는 것뿐만이 아닌 왕도까지 호의를 해주는 토야. 호의가 무사히 끝나며 공작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토야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공작가의 부인. 아까 수호라는 꼬맹이가 그 위험한 지역에 있었던 이유도 자신의 어머니 눈을 치료해줄 무서성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마법사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야는 조건 없이 공작 부인을 치료해주죠. 다행히 공작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나로 약 4억이 되는 돈과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더해 토야의 행동을 본 야이는 감명을 받아 합류하게 되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임무는 계속되었는데요. 이번엔 듀라한을 처치하러 갑니다. 전투는 야이가 검으로 막는 사이 에르제가 주먹으로 듀라한을 날려줍니다. 그 틈을 타서 린제가 마법을 사용해 듀라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토야가 샤이닝 제블린 스킬로 듀라한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지명 이름이 옛날 왕도인 만큼 제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탐색 스킬을 써봤지만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역사적 유물 같은 걸 한번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먼 항아리 같은 것이 보이게 되었죠. 그 유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벽에는 고대인들이 썼을 것 같은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깊이 더 들어가 보니 토야가 발견했던 그 유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 유물은 라이트 마력을 흡수해서 되살아나버리게 되죠. 위험을 감지한 토야는 게이트를 열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문제는 그 유물도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유물이는 상대하기가 어려웠는데 마법은 흡수해서 자신의 마력으로 삼고 물리 공격도 단단해서 쉽지 않았죠. 그래서 무소성 마법을 사용해 린제의 마법이 떨어지는 곳으로 옮겨 데미지를 주고 마지막으로 에르제의 공격으로 다리를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태초 마을. 이때 토야가 묘안이 생긴 건지 앞으로 나서서
유물이 안에 있던 빨간 콩을 빼앗아 그것을 에르제가 파괴해버립니다. 빨간 콩이 부서지자 유물이는 모래가 되어버리죠. 유적지에서 발견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찍어둔 사진들을 종이에 옮긴 뒤 공작가로가 조사를 요청하러 갑니다. 하지만 공작은 급히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죠. 급히 가던 이유는 국왕이 독을 마셨다는 소식 때문이었고 자신의 아내를 치료해준 경력이 있는 토야를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물론 토야는 수락하고요. 왕궁에 도착한 토야는 모든 상태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리커버리라는 마법으로 국왕을 건강했던 모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국왕이 낳자 범인을 찾아 나서기로 하는데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와인을 선물한 미스미드 대사였고 토야는 외모 보고 판단했는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범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독을 한번 탐색해 보는데요. 독을 탐색한 것만으로 범인을 알아버렸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건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기 시작하죠. 독이 들지 않은 술을 레온 장군에게 마시게 하고 국왕이 마시는 잔에 담긴 술을 웬 두꺼비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이 두꺼비는 마시자마자 쌩 발각을 하는데요. 바로 독을 발라놓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꺼비는 좆된 걸 감지했는지 도망쳐보는데 토야 앞에선 도망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고 국왕이 독을 마셨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유미나가 토야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것이었죠. 물론 토야는 나이를 들먹이며 거절해보려고 했지만 국왕은 그렇다면 2년 동안 지내다가 그래도 싫다면 순순히 물러나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라의 톱이 한 걸음 물러섰기 때문에 토야는 이 조건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유미나가 파티에 합류하게 됩니다. 유미나를 다른 파티원들에게 소개해준 뒤 킹웨이브 의뢰를 받고 차치하러 가는데요. 유미나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딱 좋은 몬스터였기 때문이었죠. 유미나는 소환 마법을 사용해 킹웨이브 몬스터를 유인한 뒤 활을 사용해 가슴팍에 꽂아줍니다. 괴로운 틈을 타 야이가 마무리 짓죠. 그리고 활뿐만이 아니라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마법을 사용해 원숭이 몬스터 한 마리를 제거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마을에 돌아온 토야는 아까 유미나가 사용했던 소환 마법을 배우는데요. 거기서 사신수 백제를 소환합니다. 소환했다고 끝이 아니었고 자격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시험 내용은 마력만으로 백제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고 백제는 토야의 마력으로 기절합니다. 이 백제는 코아쿠라는 이름을 선사받고 토야의 소환수가 되죠. 인간계에 있고 싶었던 백제는 미니 호랑이로 변신해 인간계에서 생활하기로 합니다. 그 후에는 슬라임 미궁에 가서 임무도 좀 해주고 에르제에게 옷도 사주며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중 왕궁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오는데요. 바로 토야에게 자기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죠. 이에 토야는 거절하기 위해 왕궁에 들렀지만 이미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큰 저택을 하나 선물해줍니다. 그리고 이 저택을 사용해줄 사용이들까지 배치해주죠. 과연 토야는 어떠한 경지까지 이르게 될까요? 2017년 3분기에 방영된 애니입니다. 참고로 이기는 2023년 2분기에 방영이 된다고 하죠. 이 애니에 대해서 약간 평가를 좀 해보자면 다른 작품의 하렘물도 마찬가지로 둔한 남주도 나와서 로맨스적인 부분에서 전개 속도가 지루한 부분이나 짜증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느린 것을 메꾸듯이 사건을 계속해서 발생시켜주죠. 둔한 남주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답한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세계의 먼지킨물, 이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